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성석재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황망근입니다. 알았죠?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 이제 현대 소설 단편이고요. 농촌 소설입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이고요. 신대리라는 농촌 마을을 이제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타라는 것은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황망근이 생애가 담겨 있고요. 또 인물의 행적, 그리고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고요. 또 각박해져가는 농촌 현실, 이거에 대한 비판도 함께 있습니다. 아셨죠? 성격은 이제 비극적이고요. 황망근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해악과 풍자가 담겨 있는 소설이고요. 현실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 전기적인 성격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대한 토끼와 황망근이 싸우면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소원 들어주는 장면, 이 장면이 이제 전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시점은 이제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등장인물인 민 씨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게 됩니다. 자, 소설상 특징에 가시면은 이제 소박하고 우직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 황망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생애와 그 행적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공방전 있었죠. 그런 전의 형식, 그런 것을 그대로 어때요? 현대적으로 차용해서 그려나간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이 굉장히 우직하고 순박합니다. 그래서 이 향토적인 사투리라든가 해학적인 문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재미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을 일에 아주 굳은 일에 열성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또 황망근은 또 이타적인 삶을 살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비가 됩니다. 이에 타산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대비 인물들의 그 모습을 대비하면서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전해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메말라가는 인정, 각박한 이러한 인정을 풍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울한 이 농촌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그러한 형식으로 적격이다라는 거죠. 또 황망근이 경험한 토끼와의 대결, 우리 그 지문에 나왔습니다만 이 토끼와의 대결 과정은 민 씨의 시선을 통해서, 그렇죠? 서술자가 이 민 씨라는 등장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민 씨가 황망근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 씨의 입을 통해서 다시 서술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보 취급을 받는 이 황망근이가 신이한 존재가 대면합니다. 이 토끼죠. 거대한 토끼. 그래서 위기를 이겨내면서 의외로 예상 밖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민담적인 그런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어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성진, 입담 등 이런 게 나오면서 언어의 주술성과 해학성이 강조가 됩니다. 아셨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고전 문학적인 요소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의 형식이고 전기성도 드러나고 풍자와 해악이 드러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골개미라고 합니다. 골개미. 아셨죠? 풍자와 해악을 골개미라고 해요. 또 약자를 배려하는 황망근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아셨죠? 자, 네 번째로 이제 전통적인 서사 양식인 이 전의 양식을 차용한다고 했는데 이 전의 양식을 변형해서 재구성한 것이 바로 이 소설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 전은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논평을 덧붙이는 형식이잖아요. 물론 이 소설에도 역시 논평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황망근의 일생을 재구성해가지고 이 전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또 예전의 방식, 전통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답습하는 대신에 현대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창조했다는 게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아셨죠?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이 이제 두 줄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황망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외지 출신인 민 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타지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달리 생각한다. 달리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바보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과 민 씨의 대립적인 그러한 그 황망근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이 황망근이가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나는데요. 이 자체가 벌써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일이 이제 예고가 됐네요. 그렇죠? 본문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게 뭔 소리라. 사투리가 나왔네, 그렇죠?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네가 토끼가 되겠죠. 뭐라고 집에 못 가게 하냐 이거죠. 귀신이면 물러가고 토끼면 엎드려라 라고 하면서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지금 대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황망근이가.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거대한 이 토끼는 황망근이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그러니까 토끼가 비린내가 좀 나나 봐요. 그리고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거대한 토끼의 대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너는 여기서, 응? 여기서라는 것은 지금 토끼 고개겠죠. 기이한 체험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토끼 고개입니다.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3번 지금 반복됐죠. 똑같은 어구가요. 그렇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주술적인 특성이 있다. 주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지가에서 배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협적인 어구를 가하면서 3번 반복을 하면서 이 언어의 주술성인 이 특성이 그대로 제시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너는 집에 못 간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황망근이 뭐하고 있는가? 굉장히 두려움에 지금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자로 모골이 송연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켜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이 황망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것처럼 파리가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근데 이 표현은 지금 서술자가 지금 뭡니까? 황망근의 말을 그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굽니까? 그 말을 들은 민 씨의 표현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 씨가 황망근에 들은 말을 전해 들은 말을 이 민 씨의 말로 바꾸어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민 씨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예, 서술자가 이제 민 씨의 관점에서 서술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황망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가는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기를 쓰고 애를 쓰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황망근이가. 그러면서 그 공간이 어때요? 넓고 허전하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토끼는 토끼대로 어때요? 황망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느새 동쪽 하늘에 뿌옇게 밝아오고 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자 토끼는 어때요? 황망근을 향해서 너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나를 놓아라. 그쵸? 반복이 됐죠? 하고 말했다. 황망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응? 나를 탕으로 끓여서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를 토끼를 탕으로 끓여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먹을 거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협박을 하는 거죠. 네 가죽을 벗겨서 어머니 목도리 해드리고 내 토시를 해서 장갑을 할 끼다라고 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겠네요. 그렇죠? 니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서 황망근이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토끼에게 위협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반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황망근의 소원을 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당황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팔을 빼주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망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오자 할 말이 없었죠. 그렇죠. 예, 자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3가지 들어주기는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요소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말하게 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 합니까? 토끼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황망근이 뭐라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팥죽 할마이 같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첫 번째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 부분에서는요, 팥죽 할마이란 하면 설명이 나왔죠. 부가적인 설명이. 늘 팥죽을 쓰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또는 팥죽을 파는 할머니라든가 그렇죠?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 씨는 잘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건 뭐 오래 산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황망근의 말을 전하는 민 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가 어때요? 서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위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등장인물인 민 씨조차도 서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토끼는 이제 마을 있는 마을은 여기서 이제 황망근이 돌아가야 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상적인 공간이죠. 이제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가야 되는 이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 2번째는 뭐냐?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2번째 소원을 얘기한 거고요.
그럼 송편을 3번 먹으면 이제 송편 3번 먹는다는 거는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추석이 3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3번째 소원을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님의 무병장수, 2번째는 여우 같은 마누라, 3번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이렇게 3가지 소원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돌아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놓아달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니가 갚으면 되지 하면서 바보 자스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황만근에 대한 어떤 신이한 존재가 바로 거대한 지금 토끼였잖아요. 근데 그게 우위라는 거는 서로의 우열의 지위가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자,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그죠? 속았다는 걸 이제 알은 겁니다. 뒤늦게 알은 거죠.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의 눈을 뜨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결국 어때요? 간신히 떠보니까 어느새 어때요?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주변, 자, 주변이라는 거는 지난밤, 하루가 지났죠? 지난밤 체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서 바늘처럼, 그렇죠? 비유가 나왔네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황만근은 제대로 숨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토끼 고개에서. 동네 곳곳에 닭들이 횃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머니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 안으로 들어갔죠.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 기척이 없었죠. 기척이라는 거는 사람의 소리나 기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감지하는 공간이 됩니다. 왜냐면 인기척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뛰어 들어가면서 지금 이 황만근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방 안에 이제 들어갔죠. 들어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가 어깨를 흔들자, 그 어깨를 흔드니까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모로라는 건 옆으로 이제 쓰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칵 하고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위기였네요. 그러니까 주먹밥을 목 안에 걸려 있던 거네요. 그렇죠?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또 온몸을 어루만지니까 어머니는 눈을 떴다. 그러니까 이제 황만근의 노력에 의해서 어머니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가 언제 왔냐, 인제 왔냐, 그러니까 너 왜 이제 왔냐라고 이제 어머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죠. 밤새도록 토끼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괜찮냐? 그랬더니 네 기대하다가 아까 해 뜰녘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혀서 죽을 뻔했다. 응? 움직였다가는 더 맥힐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이래 네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하면서 위기 일벌이었네요. 그렇죠? 어머님이 굉장히 이 문디 같은 놈의 자스가 하면서 와 밥만 해놓고 물은 안 떠났냐 라고 이제 혼내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춤을 추죠. 왜냐면은 어머님의 그 안부를 걱정했다가 다시 쾌차를 보았죠. 그러니까 기쁨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여라는 것은 엉덩이를 차였다는 뜻입니다. 발로. 그래서 물을 뜨러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달려갔다는 얘기는 이 동네 우물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물을 뜨러 달려간 그런 공간입니다. 그날, 바로 그날 물을 뜨러 간 그날이겠죠. 그렇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기이한 체험이라는 거는 뭡니까? 황만근과 거대한 토끼 간의 어떤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한 이 황만근이가 3가지 소원을 듣게 됐다는 거. 뭐 이런 내용이겠죠. 결국 종례라는 것은 결국 마침내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됐다. 초청이라는 것은 워낙 그 재미있고 기이한 이야기다 보니까 초빙이 돼서 초대가 돼서 지금 어떻게 입이 아프도록, 그러니까 이제 입이 닳도록, 그죠? 많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아야 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 했겠죠. 계속 했던 소리 또 해야 되고 흥미진진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을가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만 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송편을 3번 빚을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토끼 말대로
어떤 처녀가, 이 토끼말은 뭡니까? 네, 여우 같은 마누라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황망관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죠.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왜냐면 첫 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보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 전략 부분에서 바보 취급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서는 황망관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전해진 이 기이한 체험의 이야기의 일부를 제시한 거고요. 이 토끼의 말이. 이 토끼의 말은 결국 실현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신뢰하게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평소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바보 취급을 받던 이 황망근이가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실현이 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이 태도의 변화, 그죠?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예, 되게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께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